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수식의 약속, 수식 개론의 1번 수식의 약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의 약속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지, 이렇게 뭐 약속이다고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약속을 지켜주고 공부를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식은 일단 이퀄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퀄로 시작하면 수식이고요. 이퀄로 시작하지 않으면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퀄로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이퀄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키패드에 이퀄이 없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제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퀄이 붙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필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수식은 반드시 이퀄로만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식의 편집 상태에서 F9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값으로 바뀝니다. 편집 상태라는 건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한 상태, 넓은 십자가, 이 상태가 편집 상태거든요. 이때 F9를 누르면 수식이 값으로 바뀌죠. 그죠? ESC 눌렀습니다. 취소. 블록을 설정을 하고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블록만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식을 분석하는데도 좀 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은 이제 수식에 가서 수식 계산이라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중간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이제 5로 바뀌고 한 번 더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력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진짜로. 수식에 문자나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직접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처리를 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써봤어요. 이것은 수식이 아니죠. 값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수식에다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식에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걸린다. 그 다음에 날짜에도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에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술 연산자로 계산을 빼기로 해버리니까 골 때리게 되죠. 2020 빼기 05-05 이렇게 해버리면 2020년 5월 5일이 아니고요. 2020 빼기 5 빼기 5예요. 그러면 10을 빼니까 2010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어처구니 없게 나오고, 만약에 또 나누기를 쓰신다 그러면 05 나누기 05 이렇게 하면 5 나누기 5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 처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날짜 처리가 된다. 대신에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날짜가 문자의 결과로 뱉어주니까 연산에 참여할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컴할 1급 가면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아예 그냥 에러가 걸립니다. 이렇게 는 하고요. 5시 10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 땡땡이 참조 연산자거든요. 이게 의미가 5에서 10행을 나타내는 참조 연산자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에러가 걸리겠죠. 배열 수식인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만약에 7초다 그러면 여기까지 초까지 쓰면 이제 입력이 아예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도 큰 따옴표를 쳐서 입력을 하자. 얘도 문자 처리가 돼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에러가 안 납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결과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 정렬하니까 숫자고요. 이렇게 정렬하면 왜 문자가 되니까 문자로 결과를 뱉어줄지 숫자로 결과를 뱉어줄지 판단을 잘 하셔서 수식에 적절하게 넣어야겠죠. 이거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름 정의를 한 것은 괜찮은데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문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단가
부분인가요? 네, 수량이겠구나.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수량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썸하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름이 나오니까 이럴 때는 에러가 안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없는 내용만 나올 때 이제 큰 따옴표 해라. 참고로 필기에 이름이 나오죠. 실기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고요. 자, 정리하고 갈게요. 문자에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임 오류가 발생하나 숫자는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 처리 없이 입력이 기본입니다만 숫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문자 숫자로 표시되므로 주의해야겠죠.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미드라이트 레프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가능한 한 P 연산자나 함수의 인수에는 값보다는 셀 참조 주소를 사용하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를 곱해 가지고 판매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P 연산자의 값을 곱하기가 연산자고요. 연산을 당하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P 연산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할게요. 여기도 조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띄는 건데 그냥 보기 좋게. 그래서 연산자 주의로 P 연산자가 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P 연산자에 너 뭘 썼냐? 값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는 P 연산자에 뭘 썼냐? 셀 주소를 썼다. 그러면 이제 수식이 셀을 참조한다. 이제 그렇게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왼쪽처럼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자? 오른쪽으로 좀 써주자 그 말이에요. 자, 여기도 함수 안에 인수를 썼는데 인수라는 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 3, 4, 5를 더해라. 그러면 이렇게 인수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좀 좋다 그 말이죠.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25부터 D22부터 25까지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쓰지 말고 참조 셀 주소를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셀 주소와 함수는 이게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이걸 뺐었어요. 너무 당연해서. 근데 당연한 것을 뺐더니 이거에 에러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셀 주소와 함수에는 절대로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4하고 5를 더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느낌은 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셀 주소가 막 바뀌는데 큰 따옴표를 치는 순간에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요. 얘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찬 통을 넘겨주는 거고 이 반찬이 4고 C32가 반찬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통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원래 반찬이 가서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더라. 자, 함수에도 큰 따옴표 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UM이라고 치고 탭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함수의 마법사가 나오는데 큰 따옴표를 치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죽어버려요. 탭을 눌러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함수의 기능이 죽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의 결과로 뱉어주게 되는 거죠. 그냥 sum 가로 열고 D22 땡땡 D25예요. 그냥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문자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함수의 결과값을 뱉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셀 주소와 함수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컨트롤 물결을 쓰게 되면 이제 원래 셀 주소에 수식을 보여주겠냐 아니면은 셀 주소의 결과값을 보여주겠냐 전환키예요. 컨트롤 물결이. 시험 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컨트롤 물결을 누르실까봐 이걸 서비스로 이렇게. 그래서 셀의 수식 결과값을 보여줄 거냐 수식을 표시할 거냐는 전환 단축키니까요. 이 전환 단축키를 누르시면 울지 말고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원위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식은 셀의 결과값을 수식의 결과값을 표시하고요.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표시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을 좀 벗어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를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수식의 종류에는 이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는 연산식과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식이 있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나눴어요. 이걸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연산식과 함수가 조합해서 쓰는 거지 따로 나눠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나눴기 때문에 연산식과 그 다음에 함수로 제가 나눈 거고요. 연산식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연산식이다. 그죠?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문자 해결 연산자, 참조 연산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수는 이제 자격증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이제 연산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함수의 도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꺽쇠가 이제 승수 또는 거듭 제곱 연산자라고 하고요. 퍼센티지는 나누기 100을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꺽쇠 이렇게 하게 되면 2의 4승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2를 4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16이고 5% 하게 되면 나누기 100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기 100 하는 거. 나누기 100. 그래서 이렇게 써도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해 가시나요? 5 나누기 100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대수 비교를 하는 연산자. 여기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더 드릴 거고 정리는 이따 하겠습니다. 앰퍼샌드라고 있습니다. 문자 결합 연산자라고 하죠. 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참조 연산자는 이제 커말 2급에서는 주로 함수하고 쓰일 거고 커말 1급에서는 배열 수식에도 사용하는 거니까 함수에만 쓰는 건 아니고 배열 수식에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급은 뭐 함수하고만 쓰는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연산식을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고요. 연산식에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식의 특징 좀 살펴보고요. 비교연산식 특징, 문자결합 연산식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식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승수, 퍼센티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는하고 여기 찍고 플러스 이렇게 값보다는 이제 셀 주소를 쓰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 귀퉁이 하단부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채우기 핸들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돼서 행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B3, B4, B5, B6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빼기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승수는 뭐 이제 1의 4승이니까 1이 나오는 거고 2의 2승이니까 4, 3의 3승이면 27이죠. 4의 1승이면 1이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단일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냥 뒤에 있는 것만 퍼센티지로 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100을 하니까 0.04, 0.02, 0.03, 0.0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숫자화된 문자화된 숫자가 맞는 말이네요. 문자화된 숫자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의 결과는 반드시 숫자 데이터로 결과를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연산자의 숫자 또는 숫자 형태의 문자 형태의 숫자 이렇게 거꾸로 해야겠습니다. 문자 형태의 숫자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문자화된 숫자를 저희가 숫자로 바꾸는 방법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걸 과거에는 이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equal 쓰고 2를 쓰게 되면 결과가 숫자로 나오고요. 에러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문자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문자화된 숫자를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첫째,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문자화된 숫자가 이제 숫자로 바뀝니다. 산술연산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이 부분이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주는 이유는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 해주면 작살 나는 거고요. 여기도 나누기 1해도 똑같습니다. 숫자로 바뀌죠. 더하기 0도 숫자로 바뀌고 빼기 0도 숫자로 바뀌죠. 값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커말 1급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2020년도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온 적이 없고 이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곱하기 2란 거나 똑같아지죠. 실무에서 좀 많이 씁니다. 자, 이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니까요. 요 특히 곱하기 2를 해주는 거하고 이거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형태, 문자 형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의지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비교 연산식. 이유, 크다, 작다,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전. 날짜에서는 이유 이전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상, 초과, 크다, 이하, 이 날짜에서는 이전, 미만, 작다, 같다. 같다라는 표현은 시험에서 안 나오죠. 같지 않다라는 표현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뭐이다, 지기가 과장인, 과장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가 아닌, 과장이 아닌 그렇게 나오니까 이 표현을 오히려 더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건 수식의 등이고 여기는 비교 연산자의 등이죠. 같지 않다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결과가 항상 true, false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와 문자도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될 뿐이지 대신에 이건 안 돼요. 문자하고 숫자는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기에 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문자보다 더 커요.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이제 코드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코드 값이 문자가 더 숫자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 비교를 할 때는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날짜는 날짜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거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C23이 홍으로 시작하는 만능 문자를 나중에 배웁니다. 만능 문자를 쓰려고 해도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홍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교 연산식의 결과는 반드시 논리값, true, false로 표시가 되고요. 보셨죠? 자, 두 번째, 비교 연산식의 피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숫자, 숫자, 문자, 문자, 날짜, 날짜, 시간, 시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꼭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결합 연산식이 있죠? 자, 이렇게 1하고 2하고 결합을 시킨다. 피연산자를 서로 결합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왼쪽 정렬하니까 결과가 문자가 나오겠죠.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위에처럼 숫자 형태로 바뀌는데 안 바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더 빠르거든요. 앰퍼샌드보다. 먼저 곱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가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숫자로 바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에 연산자 우선순위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커말 1급 하시려면 2급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을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 하려고 제가 그랬죠. 산술 연산자의 P 연산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와 문자 형태의 숫자가 와야 되죠. 문자가 오면 이거 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길동이라는 문자 셀 주소에다가 큰 따옴표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작살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만 셀 주소로 받고 앰퍼샌드에다가 문자에만 큰 따옴표를 해서 결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이거 간단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안 찍히니까 이제 B35 셀 주소가 안 찍히니까 앰퍼샌드 하시고 그냥 님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앰퍼샌드 연산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이다. 그럼 이걸 하나로 연결할 때 이렇게 앰퍼샌드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끝까지 하시면 또 하나 더 요구하죠. 예, 띄어쓰기 좀 해달라. 그러면 띄어쓰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북 찍고 앰퍼샌드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앰퍼샌드하고 전주시 찍으면 이 문자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써주셔야죠.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북하고 가로 열고 전주시 가로 닫고 이런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2급의 기본 함수들 조합할 때 가로 같은 경우 많이 나오니까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 주소가 오냐 함수가 오냐 그 차이죠.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분리해서 써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앰퍼샌드 하시고 전주시 쓰고 이렇게요. 또 앰퍼샌드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fx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요. 수식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식 계산을 누르면 계산 그럼 이제 전부 계산 전주시 계산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 주소가 있으면 셀 주소를 쓰고 없으면 직접 문자를 큰 따옴표로 연결해서 사용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전북의 중심 전주고 그러면 이제 전북은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오면 되고 전주도 있으니까 받아오면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 없는 부분은 이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보셔서 제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한 칸 띄어야 됩니다. 띄어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앰퍼샌드 하시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앰퍼샌드 하고 한 칸 띄고 고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앰퍼샌드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 4개만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자꾸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꼭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참조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참조연산자는 이제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게 12개밖에 없으면 되는데 만약에 500개를 더해라 그러면 이거 500번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함수는 는으로 시작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이 참조 셀 주소 안에 들어가는 땡땡을 우리가 참조 연산자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A로 마법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넘버 원에다가 이렇게 더하시면은 이게 이제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이제 참조 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넘버 1, 2, 3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테지만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거든요. 이 컴마는 이제 비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썸 함수를 구현할 때, 이 컴마가 들어가면은 이제 인수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비연속적인 범위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게 얘기하면 또 헷갈려라 하니까 이렇게 쓰지 말자.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연속적인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함수를 쓰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렇게요. 이때 이제 땡땡을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고로 이제 비연속적인 범위는 짝수어를 더하라. 그러면 이제 썸 하시고 컨트롤 A에서 이렇게 여기다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접 여기다 쉼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찍으면 자동으로 쉼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홀수만 더했네요. 예, 이렇게 계산해도 뭔가 좀 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함수를 사용하고 참조연산자라는 것을 이제 배웠죠. 비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참조연산자 쉼표,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땡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얘를 중점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 쓸 거예요. 이건 필기 정도 해석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에서. 평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에버리지 컨트롤 A 잡아주시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부는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소수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퍼샌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에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이사이마다 아니면 함수가 끝나는 곳에 문자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um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를 구하고요. 이 뒤에다 커서를 찍고 앰퍼샌드에서 개를 결합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함수 뒤에 이제 문자를 결합시키는 요 용도로 앰퍼샌드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크게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공백은 이건 필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기 정도만, 공백은 정황상 안 나올 거예요. 실기는 안 나올 거니까. 교차범위라고 하면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1, 2, 3, 4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3, 2,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차 범위가 뭔지 탭 컨트롤 A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 범위를 잡고요. 한 칸 띄우세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잡으면 이제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교차되는 부분이잖아요. 색깔을 칠하면 여기 하고요. 이 범위가 교차하는 부분이죠.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 공통 부분을 계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기 정도나 나오지 실기에서는 공통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히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다고 보셔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을 이제 공통 범위로 놓을 거니까 그냥 한번 여기다 해 놓을 테니까요. 실습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해서 박스 하나 치고 여기다가 수식 보기 이렇게 해주면 서식 복사 하나 하고요. 여기도 서식 복사 하나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교차 범위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공통 부분을 더하는 거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연산식까지 마치고요. 함수는 따로 강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